요즘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꼭 새로운 유토피아의 서막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말이죠. 모든 유토피아에는 어두운 이면이 숨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화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을 철학의 메스로 한번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사라진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와,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가 그렇게나 바라는 일 안 해도 되는 천국이 사실은 전혀 다른 섬뜩한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고인 셈이죠. 자, AI가 약속하는 낙원, 실리콘밸리에서 말하는 미래는 항상 달콤하죠. AI랑 로봇이 힘든 일은 다 해주고 우리는 그냥 예술하고 놀기만 하면 된다는 세상. 와, 진짜 완벽한 낙원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일을 안 하는데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첫 번째 의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AI를 그냥 기계로 볼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참여자, 즉 경제 주체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해요. 과연 AI가 우리 인간처럼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영원히 누군가의 도구로 남게 될까요? 자, 경제 주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돈 벌고 쓰는 존재 그 이상이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면서 경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독립적인 행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AI가 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부와 권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경제 주체라고 부르려면요. 최소한 이 네 가지는 갖춰야 합니다. 첫째, 누구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요. 독립적인 의사결정. 둘째,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어야죠. 재산 소유. 셋째, 법적인 약속, 즉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넷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 전체가 사실 이 약속들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현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지금의 AI는요, 이 네 가지 기준 중에 단 하나도 통과를 못합니다. 의사결정? 그냥 알고리즘 따라가는 거죠. 소유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계약 능력? 책임? 전부 다 그걸 만든 개발자나 소유자의 몫입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AI는 경제 주체가 아닙니다. 그냥 그걸 소유한 극소수의 손에 들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생산을 위한 모든 도구는 극소수가 독점하는데 나머지 대다수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세상. 자, 과연 이 멋진 유토피아의 대가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AI 유토피아라는 그 달콤한 약속이 가장 차갑고 냉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부는 전부 극소수에게 쏠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그냥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물론 해결책이라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편적 기본소득, UBI니, 로봇세니, 심지어 AI 회사 주식을 나눠주자는 보편적 기본자본 같은 아이디어까지요. 근데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다 똑같아요. 결국 AI를 가진 사람들의 엄청난 부를 어떻게든 강제로 떼어내서 대중에게 나눠줘야만 시스템이 굴러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사회적 재분배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지점이에요. 이 해결책들이야말로 가장 역설적인 증거라니까요. 왜냐?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끔찍한 불평등 사회가 될 테니 그걸 막기 위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국가 개입이랑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자, 좋습니다. 경제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쳐보죠. 이제 우리 모두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도전도 투쟁도 사라져버린 삶에 의미라는 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AI가 약속하는 세상이 결국 공산주의가 꿈꿨던 세상과 똑같다. 와, 이거 정말 섬뜩한 지적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아름다운 구호 뒤에 인간의 욕망과 성취욕을 완전히 무시해서 실패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잖아요. 어쩌면 이 AI 유토피아라는 것도 인간 본성에 대한 똑같은 오해 위에 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일도, 의무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곳은 우리에게 천국일까요?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지옥일까요? 인류의 미래는 아마 이 두 가지 모습,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한쪽에서는요, 생존 투쟁이 끝나니까 드디어 예술과 철학이 꽃피는 진정한 낙원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무기력의 사슬에 묶여서 그냥 서서히 사라져갈 거라고 그런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AI 유토피아의 내용이 과연 말이 되는가 이걸 따져봤습니다. 근데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따로 있는지도 몰라요. 이 엄청난 이야기를 계속해서 퍼뜨리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고 그들의 진짜 속내는 뭘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맨날 AI가 신처럼 될 거다 이런 거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잠시만요. 지구상에서 가장 하찮아 보이는 생명체 하나랑 먼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모기가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가 새겨넣은 이 모기의 생존 본능은요,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숭고하기까지 해요. 반면에 범용 인공지능 AGI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그냥 전원이 연결된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코드 뭉칠 뿐이에요. 스스로 살고 싶다, 번식하고 싶다 이런 원초적인 욕망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컴퓨터 업계 사람들은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허무맹랑한 소리를 많이 한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AI가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유토피아든 반대로 인류를 파멸시킬 거라는 디스토피아든 그 엄청난 이야기 뒤에는 결국 자신들의 기술을 팔고 투자를 받아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AI의 약속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유토피아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돈이 되는 스토리텔링에 우리가 그냥 빠져 있는 걸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